오늘 수업은 관사거든. 잘 들어보자. 자, 보시겠습니다. 관사 파트 짚어보시면은 봐봐. There lived a man, and the man was gentle. There lived a man, and the man was gentle. There lived a man,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the man, 그 남자는 was gentle, 젠틀했습니다 라는 말이지. 자, 여기서 여기 man이고 여기 man인데 앞에는 어가 붙었고 뒤는 더가 붙었지. 이때 어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부정관사라고 해. 부정관사, 즉 정해져 있지 않다야. 부정관사. 자, 뒤에 있는 더를 뭐라고 할까? 정관사라고 그래.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There lived a man.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지. 그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런데 the man, 그 남자라고 할 땐 앞에 있는 말을 언급하는 거지. 정해져 있지. 자, 그래서 어떤 명사가 있잖아. 처음 나오면 보통 정해져 있지 않지. 그때는 부정관사 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명사를 다시 언급할 때 있지. 그때는 정관사 더를 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정관사는 정해져 있지 않은 처음을 언급할 때 쓰는 것이고 정관사는 바로 그것을 받을 때 쓰는 것이 정관사이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먼저 부정관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짚어보시면은 부정관사 오케이. 부정관사는 언제 쓸까? 그런데 있잖아. 어는 쓰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가 있고 잠깐만. 부정관사 어디다 쓸까? 여기다 부정관사. 는 어가 있고 또 언이 있습니다. 어와 언이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관사는 어와 언이 있다. 보통 어는 언제 쓸까? 그 뒤에 단어의 발음이 자음 발음일 때, 자음 발음일 때, 어는 그 뒤에 발음이 모음 발음일 때, 모음 발음일 때 쓸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발음 특강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것이 모음이고 어떤 것이 자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지. 다시 보자. 그래서 모음은 어떤 게 모음이었을까? 이런 것이 있었지. 발음 끼워줘.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이 다 모음 발음이었었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보자. 아, 에, 이, 오, 우, 그 바로 모음 발음이야. 이때는 부정관사 어를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를 쓴다라고 보면 되겠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요? palace, house, hour, 그다음에 university, 또 MP, SOS. 자, 지금 적은 단어 있잖아. 그 앞에 부정관사는 어를 써야 될까, 언 써야 될까 한번 살펴보자. 이거 어야, 언이야? 이건 발음이 푸른 자음이지. 부정관사 어를 써야겠습니다. 읽어보자. A palace. 이거는 어야, 언이야? 어 되겠습니다. 왜? 하 해서 H가 자음이지. 부정관사 어를 써서 읽어보자. A house. 이거는 어일까, 언일까? 자, 발음이 이거 how야, hour야? 발음이 아는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부정관사 언을 쓴다. on hour라고 쓸 수 있어야겠다. 이거는 뭘까? 어일까? 언일까? 어야, 언이야? 언? 언은 모음 발음인데 한번 읽어보자. 아, 에, 이, 우, 오. 난 우 했는데 왜 오 하니? 왜 나를 따라하지 않는 거지? 자, 읽어보자. 오, 우, 자, 이 발음은 이 발음 어떻게 하니 이거? 유야, 우야?
U잖아. 서울 유니버시티 하지 않죠? 서울 유니버시티 하잖아. U. 여기 지금 U가 있어 없어? 근데 왜 on이라고 했지? 지금 기분 나빠 지금. 여기 발음에는 U가 없잖아. 다시 해보자. 아, 에, 아, 이, 오, 우, 아, 여기는 U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까? 자음이에요, 자음. 그래서 발음은 a university로 쓸 수 있어야 돼. 자, 보시겠습니다. 이 발음은 뭐니? 우지. 여기다가 제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U가 되지. 이거 발음이 뭐야? 오지. 여기에 제를 붙이면 요가 되는 것이죠. 우, 유, 오, 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는 모음, 유는 자음이야. 오는 모음, 요는 자음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선 이게 잘 나와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 어일까, 언일까? 이거 발음 옆에 어야, 언이야? 엠피야, 엠피야? 자, 이거 발음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 딱 보면서 이걸 읽어보시니까 네 쌤, 무프 하는 사람이 있니? 어떻게 발음해? MP로 발음하죠. MP로 발음하잖아. 애가 있잖아, 애가. 그러니까 발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on 써야 되겠죠. on MP. 이건 뭐야? SOS일까? on SOS일까? 이거 발음할 때 sauce 하는 사람이 있니? 어떻게 발음해 이거? SOS로 발음하죠. 애가 있잖아. 그렇지. 발음은 뭘 써야 돼? on 써가지고 on SOS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펠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음으로 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부정관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거야.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럼 부정관사 어의 쓰임을 한번 살펴보자. 어는 언제 쓸까? 어는 첫 번째 하나를 의미할 때 쓸 수 있어. 하나. 어는 하나를 의미할 때 쓸 수 있다. 하나. 그래서 I have a book. I have a book. 한번 써볼까? I have a book. 할 때 어가 바로 뭐야? 하나야. I have a book. 나는 책을 한 권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the same의 의미를 갖고 있어. the same. 같은 종류의 이란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자, bird 새, feather 뜻이 뭐죠? 깃털이지, 그렇지? flock together 함께 모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오지 않니?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뜻이 뭘까요? 이거 모르는 단어 없잖아, 그렇지? 네, 이것은 말이지. feather 깃털인데 앞에 어가 있으니까 어는 하나라는 뜻인데.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하나의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은 함께 모인다. 자, 지금부터 새를 그려볼게. 짠, 이거지. 깃털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어 죽을 거야. 끔찍하고. 이때 어는 무슨 의미라고? 첫 번째는 아까 하나였었고 두 번째는 the same,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은 함께 모인다. 다시 말해서 유유상종 되겠습니다. 유유상종. 같은 종류의 깃털의 새들은 함께 모인다. 유유상종.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보시면은 certain. 자, certain 뜻은 뭘까? 어떤이란 뜻이야. certain은 어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Mr. Kim came here to see you.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Mr. Kim came here to see you. 자, 김 씨가 너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 라는 말이죠. 잘 들어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대화인데 A가 B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Mr. Kim came here to see you. 김 씨가 너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 라고 할 때는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김 씨가 누군지 아는 거지. 근데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어를 붙이면 Mr. Kim이라는 것은 뭘까?
어떤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A Mr. Kim, 김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널 보기 위해서 여기 왔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 앞에 부정관사를 쓰게 되면 뭐가 될까? 사람 이름 앞에 부정관사를 쓰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알겠지? 어떤 누군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Mr. Kim, 김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의미가 되겠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pearl의 의미를 가져. 자, pearl의 뜻은 뭘까요? pearl의 뜻이 뭘까? 마다야, 뭐뭐마다, 뭐뭐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We have 3 meals a day. We have 3 meals a day. 해석해 볼게. 우리는 하루마다 3끼를 먹습니다지. 이 뜻이겠습니까? 이거 잘못 해석해서 We have 3 meals a day.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딱 하루 동안이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이때어는 하나가 아니라 뭐뭐마다를 의미하는 거야. every를 의미하는 것이다. 뭐뭐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마다 3끼를 먹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부정관사어가 나왔을 때는 해석이 총 몇 가지로 되는 거야?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같은 종류의, 세 번째 어떤, 네 번째 마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사실은 말이죠. 이 중에서 거의 강력하게 1번이 대부분 쓰여.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봐봐.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진짜 짜증나 그거. 근데 다 보자마자 알았으면 좋겠는데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안다는 말이 되게 애매하게 느껴져. 너무 애매하게 느껴져. 근데 그것은 기초 단계에서는 애매해지는데 좀 더 실력이 쌓이게 되면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한 30년 전쯤에 내가 알고 있던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엘더 힐이야. 엘더 힐. 근데 그 친구가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면은 한국말은 있잖아. 너무 복잡하다. 너무 애매하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정말 짜증난데 별로 한국을 안 좋아했던 친구거든요. 한국을 안 좋아해. 막 짜증난다는 거 한국말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배로 예를 들었어. 배. 그래서 배가 왜? 그러니까 배는 배하면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올라? 먹는 배. 감사합니다. 먹는 배. 영어로 pear. 두 번째 또 무슨 배가 떠오르니? 뜨는 배. 배. 뜨는 배. 뭐 10이라고 해보자. 너 뭐가 떠오르니? 배. 사람 배. 스타막. 배가 떠올라. 사람. 귀찮아. 사람 배. 사람 배. 스타막. 또 뭐가 떠오를까요? 한 배, 두 배. 배수가 떠오르지. 배수. 몇 배수 times. 또 뭐가 떠오를까? 배 하면 떠오르는 게 배? 절도 있네. 절. 나 이건 몰랐었는데 절는 거지. 한 배요, 두 배요 이렇게 1000배 막 하고 오잖아. 1000배 배. 오케이. 또 처음 들어봤어 이거 지금. 그다음에 여섯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지? 이거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건 난 한 번도 내가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뭐 보통 이제 배아 줄기세포 배, 씨앗 같은 거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뭔지 알지? 배에서 뜻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가 그냥 배하면 배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봐봐, 배 먹고 싶다 할 때 이거 떠올리는 사람 있냐? 다 이거지 그냥. 그치? 야, 걔가 나보다 세 배나 뭐라고 할까? 세 배나 머리카락이 길대. 세 배 할 때 배는 또 뭐가 되겠어? 이거지, 그렇지? 이 뜻이 한 배요, 두 배요 하고 있는데 이걸 떠오르질 않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충분히 문장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 이 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있잖아. 하나일지 같은 종류일지 어떤 일지 뭐뭐마다일지를 처음에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이제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잘 나오지만 세 번째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부사적 대격이라는 거죠. 부사적 대격. 세 번째 뜻 써볼까요? 부사적 대격. 자, 도대체 부사적 대격은 뭘까? 이것은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가 다소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어떤 거 써볼까요?
이거 그 전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하고 we have 3 meals a day를 구분해보자. 첫 번째 보시면은 어가 있지, 두 번째도 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는 4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두 번째 어는 4개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했었죠. 이 뜻이 뭐 있었어? 뭐뭐마다 있었어. 뭐뭐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마다 3끼를 먹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어는 뭘까?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Rome was not built in a day. Rome 바로 로마거든. 로마는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은 뭐니? 단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았다지. 바로 하나를 의미하는 거야. 자, 로마 같은 대영 제국은 어때? 절대로 하루 동안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때 어는 뭘 가리킨다? 바로 원을 가리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위에 것은 뭐니? A day, 하루가 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어디는 뭐야? 하루마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뭐에 중요할까?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봐봐. 이거 줄면 안 돼. 지금 이거는 깨워주세요. 자, 줄면 안 돼. 이거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 요건 봐야 돼 지금. 자, 보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밑에 문장 We have 3 meals a day.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자, 한국말 해석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루에 애가 되겠습니다. 자, 졸지 마시고 옆에 싸대기 한 대만 때려줘. 졸지 마. 왜 싸대기 안 때리니? 때릴 수가 없군요. 자, 졸지 마시고. 자, 똑같이 해석은 뭐 어떻습니까? 하루 애지. 똑같이 다시 한번 보자. 자, 좋은 사람들 지금 다시 보자. 로마는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밑에 문장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똑같이 하루에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앞에 뭐가 보여? 전치사 인이 보여. 두 번째 인이 있어 없어? 없거든. 똑같이 하루인데 위에 것은 전치사 인을 붙였고 밑에 것은 전치사 인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 부정관사어 다음에 시간표시 명사 있죠? 잘 들어봐봐. 문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간표시 명사 뭐가 있을까? morning, 뭐 day, night, Sunday 이런 것이 다 시간표시 명사지. 시간표시 명사 앞에 이런 말이 붙어. This, that, last, next, 어가 붙어. 그런데 어가 총 뜻이 4가지가 있었지. 그 중에서 다른 것은 해당되지 않고 뜻이 뭐로 쓸 때? 퍼로 쓸 때, 뭐뭐마다로 쓸 때.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간표시 명사 앞에 읽어보자. This, that, last, next, 한 번 더 시간표시 명사 앞에 읽어보자. This, that, last, next, 자, 시간표시 명사 앞에 이런 말이 붙으면 더 이상 명사가 아니라 품사가 바뀌어. 뭐로? 부사로 바뀌어. 이것을 품사물하고 이제 부사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부사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 절대로 부사 앞엔 전치사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전사는 뒤에 뭐만 나올 수 있어? 명사만 나올 수가 있거든. 이 말을 몰랐으면 알아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치사는 그 뒤에 명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치사는 그 뒤에 명사나 다시 한 번 더. 누군가 졸고 있으면 쌤이 그걸 보느라 신경 쓰여서 말이 헛나오거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분노하기 시작해. 잘 졸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자. 전치사 뒤는 뭐만 나올 수 있다고? 명사만 나올 수 있어. 형용사 안 되거든. 부사 안 되거든. 오로지 명사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자.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 있어야 되는데 시간표시 명사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앞에 읽어보자. This, that, last, next, 가 붙어있으면 이것은 품사가 뭐가 되는 거니? 더 이상 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는 거거든.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자.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시 명사 앞에 this, that, last, next 어가 붙으면 품사가 부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문법이 바로 부사적 대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아침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침에를 in the morning 이라고 하지. in the morning이 아침에야. in the morning. 그러면 오늘 아침은 뭘까요?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 뭐니? this morning이야.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in the mor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오케이? 자, morning은 시간 표시 명사지. 그 앞에 this가 붙었지. 그 품사 뭐가 된 거니? 부사가 되지. 부사 앞에 전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아침은 in this morning이 아니라 그냥 this morning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부사적 대격이라고 한다. 제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표시 명사 앞에 뭐 붙었을 때 읽어보자. this, that, last, next, 가 붙었을 때 그렇게 쓸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이제 필기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관사 언이 끝났어. 자, 두 번째 볼 것은 정관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 더. 자, 여기 쳐보시고 두 번째 볼 것은 정관사 더를 보겠다. 자, 정관사 더. 근데 있잖아, 정관사 더는 언제 쓰지? 어떤 명사가 처음으로 언급될 땐 어를 쓰지. 근데 그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땐 더를 쓴다고 그랬었죠. 보통 정관사 더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자, 뭐가 떠오를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의 의미가 떠오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유일한 것, 유일한 것. 다시 말할게. 우선 마음속에서 있잖아. 정관사 더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앞에 보통 쓴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런 것이 있어. The sun, the moon, the earth, 뭐 이런 것들. sun, 태양 한 개밖에 없죠. 정관사더로 써겠죠. moon, earth 다 마찬가지야.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것은 다 정관사 더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The sun, the moon, the earth. 정관사 더를 넣어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읽을 때 그냥 the sun, the moon, the earth에서 정관사로 더를 넣어서 자꾸 읽어줘야 돼. 그래서 입에 되게 익숙해져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색한지 한번 봐봐. 나는 소년이다. I am a boy. I am a boy. 이상하지 않아? 하나도 안 이상해? I am a boy잖아. I am a boy. 근데 내가 I is a boy 하면 이상하지 않니? 아직 이상하지 않군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봐봐. The first, the second, the first, second 이런 것을 뭐라고 하지? 서수라고 해. 서수. 그래서 봐봐. 수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고 배수가 있어.
기수는 1, 2, 3, 4를 말하는 것이고 서술은 뭘까? first, second, third가 되겠습니다. 배수는 한 배, 두 배, 세 배가 되겠죠. 한 배가 once, 두 배가 twice, 세 배 붙어 있잖아. 기수 뒤에다가 times만 붙이면 되는 거야. 저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자, 기수는 언제 쓸까? 개수를 표시할 때 쓰는 것이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를 표시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기수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1, 2, 3, 4 이것이 바로 기수가 되겠습니다. 서술은 개수가 아니죠. 순서야, 순서. 그래서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죠.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보자. 자, 두 번째 문이 불이 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 문이 부서졌다고 해보자. 그때 어떻게 써야 돼? The second gate에 써야겠지. 그러면 두 번째 문이 부서졌나 보다는데 말을 잘못해서 two gates 하면 뭐니? 문 두 개가 부서져가지고 이거 말고 또 어디 부서졌지? 하루 종일 찾게 되는 것이지. 저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수는 개수,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술은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배수는 뭐죠?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바로 배수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것이 바로 배수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 원썸에 뭐가 떠오르지? 원썸에 뭐가 떠올라? 영어? 네가 내 마음을 읽었구나. 원썸은 영어가 떠올라. 근데 정말 재밌는 영화죠. 쌤이 언제 봤지? 아주 오래전에 봤었는데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한테 왜 제목을 원스라고 줬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답하는데 원스하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원스는 한 번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한 번. 두 번째 뭐가 있냐? 원스는 과거로서 한때라는 의미가 있어. 한때. 그래서 과거에 한 번, 그리고 과거의 어느 시점, 한 번 나한테 왔던 강렬한 추억 이런 거지, 그렇지? 감동적이지 않냐? 막 소름 돋지 않니?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쌤이 그 영화를 이제 한 새벽 2시 정도에 이맘때쯤에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딱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주인공한테 내가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어떤 장면이냐면 영화 원스 보셨나요? 봤어? 갑자기 내가 더 좋아지네. 그 영화 속에서 한 여자가 그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불러주고 싶다만. 하여튼 그 노래가 있어.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 근데 딱 그 한 장면 때문에 내가 이 배우를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 배우는 어떤 그 전에 영화가 있었을까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영화가 안 나와. 내가 봤을 때는 한 36세 정도 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틀림없이 영화가 많이 찍었을 텐데 그래서 보니까 19세인가 20세야.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마음을 취소했어 금방. 근데 나중에 한번 봐봐. 정말 좋은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이제 얼어붙은 거야. 완전히.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보자. The highest. The highest가 뭘까? 바로 최상급이지. 오케이? 자, 이쪽만 보시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산이야, 산. 오케이? 산이 어떠니? 높지. 우리가 뭐라고 하지? high라고 해. 이건 어때? 이것보다 더 높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 higher라고 해. 이것보다 이게 더 높고 이것보다 이게 더 높고 이게 뭐니? 가장 높죠. 가장 높은 것을 뭐라고 할까? high. 나 뒤에 east 붙여 highest를 써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봐봐. 이것보다 이게 더 높지. 이것보다 이게 더 높지. 즉 비교급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앞에 더를 쓰면 돼, 안 돼? 더 higher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상급은 하나밖에 없지. 앞에 정관사 들어서서 더 highest로 써야 돼. 자,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급에는 더를 붙일 수 없지만 최상급에는 정관사 더를 쓴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보자. high, higher, highest. 한 번 더 high, higher,
highest. 하지만 최상급에는 다 뭘 써야겠다? 정관사들을 써야겠다. 더 highest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다. 오케이.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Water in this well is good. 저거 썼어 지금. Water is good to drink. 밑에 Water in this well is good to drink. 자, 두 개 문장을 비교해 보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해석해 볼게. Water is good to drink. 물은 마시기에 좋습니다라는 말이야. Water is good to drink. 물은 마시기에 좋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보시겠습니다. Water in this well. In this well. well이 뭘까? 봐봐. 우리 well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 well 하면 뭐가 떠오르니? very well 해서 잘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부사로 쓸 때는 잘이라는 뜻으로 쓰여. 그런데 well이 형용사로 쓸 때가 있어. 뜻이 뭘까요? 건강하냐. She is well. 그 여자는 잘이다. She is well. 그 여자는 잘이다. 자, well 하면 맨날 잘만 생각해서 She is well. 그 여자는 잘이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She is well. 그 여자는 건강하다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well이 있잖아. 명사로 쓸 때가 있습니다. 뜻이 뭘까요? 바로 우물이란 말이죠. 우물 되겠습니다. 우물. 그래서 well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부사, 형용사, 명사 다 쓸 수 있고 각각 품사마다 또 뜻이 다르지. 짜증나지, 그치? 하지만 영어보다 한국말이 훨씬 더 짜증납니다. 엄청 짜증난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과학적이지. 왜 동감하지 않지? 영어는 있잖아. 영어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물론 영국이라는 나라의 그 힘도 있었겠지만 가장 배우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가장 배우기 쉬운 게 바로 영어야. 한국어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이것은 충분히 증명될 수가 있는데 독일의 어떤 한 남자애가 책을 보다가 보니까 보물섬이 있는 거예요. 보물섬. 내가 언젠가는 커서 저 보물섬에 있는 보물을 내가 건져서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가져. 그래서 그 애가 이제 그 나이가 좀 들면서 그 보물섬을 지도를 보고 바로 이 지점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 여러 가지 물언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가져가지고 독일 그 정부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물 위치 아는데요. 저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설명해 주니까 그거 진짜 그럴 만한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독일에서 말이지 도저히 독일 정부에서 그 돈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느꼈던 건 이 친구가 아니라 이분께서 느끼셨던 건 뭐냐면은 이건 아니다. 독일 한 국가에서만은 돈을 받아서는 이걸 건질 수가 없겠다 싶어서 다른 나라의 돈을 받고자 해. 그래서 이제 뭘 배웠겠니? 영어 배웠겠죠. 영어 금방 배웠습니다. 근데 영어도 그 영국도 안 배워서 불어도 배웠어요. 이제 독일어, 영어, 불어 또 뭐도 배우는 줄 알아? 스페니쉬도 배웠어. 스페인어도 배웠어. 또 뭐도 배웠게? 러시아 말도 배웠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고할 때지 자기가 배운 언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 바로 러시아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언어가 있어. 뭔지 아니? Korean. 한국어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 배우지 못했을까? 사실 배울 필요 없었죠 그때. 가난했으니까. 어쨌든 한국말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구사했던 언어 개수가 몇 개일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129개 정도의 말을 구사했다고 해. 놀랍죠? 잘 믿어지지 않지. 보지 못했으니까. 나도 책을 통해서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기 그분 아세요 혹시? 이한우 씨라고. 이름이 이한우야. 이한우. 이름을 바꿨더라고. 이찬으로 바꿨는데 독일 분이신데 한국으로 귀화하셨어요. 귀화하셔가지고 한국에 관광공사 사장 역임을 했었거든. 그러다가 음해에 걸려가지고 음해 빠져가지고 낙마를 하셨어요. 음해에 빠져가지고 낙마하셨는데 내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왜 좋아하냐면은 이분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한국에 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솔밭이 솔밭. 소나무 밭에 자기가 놀러 갔었대. 갔었는데 거기서 학들이 후다닥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한국의 아름다움에 빠졌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한국말로 구사하는 데 있지,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고 세세하게 그 묘사를 하더라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한다는 게 거의 한국 사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놀람을 금치 못했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팬이 됐어요, 이 사람 팬.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그 KTX 있죠. 쌤이 이제 쌤 딸하고 같이 경주에 놀러 가서 둘만, 와이프는 떼버리고 쌤하고 둘만 이제 놀러 가는데 거기 이한우 씨가 내 앞에 자리에 앉은 거야. 그래서 가는 동안 내내 갈등했습니다. 사인해달라고 할까? 아유 죄송합니다. 침 튀어서 사인해달라고 할까 말까를 가는 내내 갈등했어. 근데 나중에 쌤 딸이 용기 좀 내 그러더라고. 용기를 딱 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내리셔가지고 자 그랬었어.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봐봐. 위험 문제 보시면 water is good to drink. 물은 마시기에 좋다지. 이때의 물은 무슨 물일까요? 특정한 물이 아니지. 오케이. 반면에 밑에 문제 보시겠습니다. Water in this well. 이 우물에 있는 물은 is good to drink. 마시기에 좋다지. 자, 물은 어떤 물이니? 바로 이 우물 안에 있는 물이야.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특정한 물이지. 앞에 뭘 써야 돼? 정관사들을 딱 붙일 수 있어야 돼. The water in this well is good to drink. 이 우물에 있는 물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물이겠지. 이 우물이 전세 하나밖에 없잖아. 그 안에 물도 어떠니?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은 마시기 좋다가 되겠습니다. 제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해석상 있잖아. 특정한 것, 유일한 것이라고 해석될 땐 앞에 정관사들을 쓰는데 보통 이것을 공식화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워터가 명사거든. 어떤 명사가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 그래서 전치사 구로 수식을 받으면 그 앞에 정관사 덜을 쓸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떤 명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치사 구로 수식을 받으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그 앞에 뭘 쓴다? 정관사 덜을 쓴다가 되겠습니다. 이 되겠어? 오케이? 이건 어떨까요? Principal in our school is.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다. Principal in our school 마저 틀려? 틀렸지? 어떤 명사가 전치 플러스 명사로 한정받지? 특정한 사람이죠. 유일하지. 앞에 뭘 써야 돼? 더 써서 The principal in our school.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명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수식받으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 되거든. 그래서 그 앞에는 정관사더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표정이 너무 심각하다. 자 다음에 5번째로 넘어가 보자. 자 여기 짚어 보시고 5번째 보시겠습니다. 5번째를 볼 텐데 이게 뭘까요? 이게 사과야. 자 사과 두 개 있지. 봐봐. 첫 번째 사과를 우리가 one이라고 해. 이것 말고 다른 것들 있죠. 다른 것은 우리가 other라고 얘기하거든. other. 그런데 있잖아. 봐봐. 사과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뺐어. 그 하나 남겠지. 유일하지. 하나밖에 없잖아. 앞에 뭘 써야 돼? 정관사 들어 써서 the other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개가 언급되었을 때 한 가지가 one이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the other가 되는 거야. 읽어보자. one, the other. 한 번 더. one, the other. 오케이.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사과가 이번에는 3개야. 하나, 둘, 3개. 첫 번째가 one이거든. 자, 이거 말고 다른 것은 뭐니? other지. 오케이. 그런데 이 앞에 더를 쓰면 될까 안 될까? 더를 쓸 수가 없습니다. 뒤에 또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뒤에 또 있을 때는 그 앞에 더를 쓰지 않고 on을 써서 on other가 되는 거야. 근데 on other를 합치면 뭐가 될까? 합치면 이게 이제 another가 되는 거죠. another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first, 두 번째가 third, 두 번째가 second, 세 번째가 third가 되는 거거든. 세 번째는 third로 표시하고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정관사 들어 써서 the third로 표시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 third는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중요한 것을 잘 보시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을 때 두 번째를 뭐라고 한다? the other로 한다. 세 개 이상에서 두 번째를 뭐로 한다? another로 한다.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보자. 물건이 두 개밖에 없어. 하나, 원, 나머지 뭐니? the other가 되겠죠. 물건이 세 개 이상에서 두 번째 뭘 쓴다고? another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자루야. 자루에 공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A고 하나는 B지. 오케이? 제 중에서 A를 꺼냈다. 뭐로 쓰면 되겠습니까? 원이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뭐로 언급해야 돼? the other라고 언급을 해야 돼. 근데 공이 세 개 이상이야. 첫 번째가 원이죠. 두 번째 뭐니? another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두 개밖에 없을 때 하나가 원이면 나머지는 the other다. 하지만 세 개 이상에서 첫 번째 원이면 두 번째 뭐라고? the other 아니라 뭐라고? another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내친 김에 더 보도록 하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 줄면 안 되는데. 줄면 안 돼. 줄면 안 돼. 줄지 마시고. 이번에 있잖아. 여기에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 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쪽은 어디 사람일까? 서울 사람. 이 사람은 충남 사람. 이 사람은 부산 사람. 이 사람은 광주 사람. 나머지는 뭐라고 하지? 원주 사람.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니? 한 개 한 개 한 개 낱개지. 하지만 이것은 한 개 한 개 낱개 아니라 집합이지. 오케이. 그래서 자, 집합 속에서 처음 언급할 때 뭘 쓰면 될까? some이라고 해.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할 때는 뭘 쓰면 될까? others라고 해. 이것도 뭐니? others야. 이것도 뭐야? other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지, 그렇지? 그때 뭘 쓰면 되겠어? the others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100명의 사람 중에서 일부는 some, 일부는 others, 일부는 others, 일부는 others. 그리고 이것을 제외 나머지 모든 것은 뭐라고? the others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은 뭐니? 단수 개념, 낱개 개념이고 이것은 뭐야? 집합 개념이지. 오케이? 읽어보자. one, the other, one another, som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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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others만 100개도 할 수 있겠지. others, others, others. 마지막에 뭐니? the others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졸지 마시고 짚어 보시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만약에 있잖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사람의 그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 정해져 있지 않을 땐 뭐니? the others 쓰면 안 돼. 안 되고 그냥 others만 쓰는 거야. 즉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만 뭘 쓴다? the others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표기하시겠습니다. 관사 파트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관사의 위치인데 이 관사의 위치면 대체로 다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관사의 위치. 자, 짚어 보시겠습니다. 관사의 위치에서 첫 번째, she is a very smart student. 똑같은 말 또 쓸 거야. She is a very smart student. 그녀는 매우 똑똑한 학생이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관사 위치가 어떻습니까? very 품사물과 부사, smart 형용사, student 명사 되겠습니다. 그렇지? 부사, 형용사, 명사야. 항상 순서 그렇거든요. 부사, 형용사, 명사 순서고 관사가 있으면 제일 앞에 있어야 돼. 관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이때 말고 더도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순서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가 일반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읽어보자. She is a very smart student. 한 번 더. She is a very smart student. 그런데 있잖아. 여기에서 봐봐. very란 말을 so란 말로 고쳐보자.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Very
자리에 so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자, 읽어보자. so much, very much.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자, very랑 so는 같은 말인데 very라는 일반적인 부사가 아니라 so란 부사로 바뀌면 순서가 바뀌어서 어떻게 쓰냐면은 봐봐. so 다음에 smart를 쓰는데 이 관사 있지? 이 관사가 어디로 가냐? so smart 여기로 가. student.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일반적인 부사와 어때?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봐봐. so가 떴을 때는 형용사가 나오고 관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와야 돼. 소형, 어명 순서가 될 수 있어야겠다. 읽어보자. 소형, 어명. 다시 한번 더. 소형, 어명. 자, 부사 중에서 이처럼 일반적인 순서를 파괴하고 지 나름대로 쓰는 부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so하고 또 how, however, to 또는 as가 여기에 속해. 읽어보자. so형, 어명, how형, 어명, however형, 어명, to형, 어명, as형, 어명. 그래서 우리는 so, how, however, to, as를 따로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읽어보자. So smart student. 한 번 더. So smart student. 물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해선 이렇게 암기할 수 있어야 돼. so형 어명이라고 암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so형 어명도 자꾸 읽어봐야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어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so smart student, so smart student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그렇게 이게 굳게 돼. 입의 순서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so형 어명은 우리가 알아야 될 문법사항이고 실제로 공부할 때는 예문을 통해서 자꾸 반복 읽을 수 있어야겠다. 자, 읽어보자. So smart student. 이번엔 말이지. very란 말 대신에 such 쓰는 거야. such 쓰면 어떻게 바뀌냐면 봐봐. such a smart student.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such a smart student. 다시 말하면은 자, such가 썼을 때는 어떠니? such a 혁명 순서로 바뀐다. 읽어보자. such a 혁명. 한 번 더. such a 혁명. 이런 순서를 주는 것은 such 말고도 what, quite, rather란 말이 여기에 속한다. 자, 따랐습니다. such a, what a, quite a, rather a. 한 번 더. such a, what a, quite a, rather a. 오케이? 자, 집 한번 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집 한번 쉬고 일반적인 순서는 어떠니?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일반적인 순서지. 거의 99%는 그래. 근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즉 관사 어가 항상 모든 것에 앞서는데 어가 맨 앞에 있지 않고 중간에 낄 때가 있어. 중간에 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so, how, however, to, as라면 so형 어명 순서가 되는 것이고 such, what, quite, rather라면 such a 혁명 순서가 되는 것이다. 제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자체를 그냥 다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다시 읽어보자. so, how, however, to, as. 두 번째 such, what, quite, rather. 오케이, 이것도 결국에는 다 암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 하나를 보지. 근데 나는 여러분들 다 보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있지 착각하기 쉬워. 여러분들은 나를 보니까 나의 동작을 다 알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동작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겠지, 그렇지? 또 나중에 또 그 점에 대해서 쌓이고 가는 거야. 처음에는 되게 작은 차이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사실 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1년을 공부하면서 했지 수업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듣고 설사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더라도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그리고 나서 어휘만 따로 공부한다면 우리는 주인공 이상은 갈 수가 있다라고 나는 확신해. 근데 많은 경우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근데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듣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수업하는 도중에 계속 싸대기 때리면서 다녀야 돼. 그럼 어떠니? 수업 자체에 집중도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수업 전에 있잖아. 수업 전에 오늘 수업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듣겠다는 생각을 갖고 수업 듣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올해 문법에서도 항상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건 뭘까? 바로 문법에서 발목을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문법에 발목을 잡힐까? 그렇지 않죠. 잘하는 사람들은 있지 다 맞아. 애매한 경우는 뭐니? 대체로 다 틀리다가 가끔 아는 게 나와. 나머지 못하는 경우는 다 모릅니다. 전혀. 똑같이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은 계속 벌어지게 돼 있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업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따라 읽는 거 있잖아. 따라 읽는 거 사실 귀찮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초등학생처럼 따라 읽을까? 이런 병신 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병신이야 지금. 자꾸 따라 읽으셔야겠습니다. 귀찮죠. 얼마나 귀찮겠어. 그래도 계속 따라 읽을 수 있어야겠다. 왜?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핵심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자. 따랐습니다. So smart student. Such a smart student. 오케이. So 형태가 뭐가 있었습니까? 읽어보자. So, how, however, to, as. Such 형태 읽어보자. Such, what, quite, rather가 있습니다. 관세주에서 첫 번째 얘기. 자,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 뭐냐면 all, both, double, half가 있어. all, both, double, half. 자, 관사를 쓰는 데 있잖아. 만약에 내가 더를 쓴다면 여기다 쓸까 아니면 여기다 쓸까? 그러니까 the all이 맞을까? older가 맞을까? 하기가 질문이야. the all이야, older야? 바로 older가 되겠습니다. the all 쓰지 않고 older로 써야 돼. 자, 잘 보시겠습니다. 올해도 이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틀렸어.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봐봐. 읽어보자. all, both, double, half. 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름이 이거야. 이름이 전치 한정사라고 해. 자, 어나 더나 수익격을 뭐라고 하지? 한정사라고 하지. 한정사 앞에 위치하고 있지. 한정사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 전치 한정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all, both, double, half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관사 위치를 봐야 돼. 앞쪽에 쓰면 마탱이 가는 거, 뒤에 쓰면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것도 자, 전치 한정사는 한정사 앞에 있는 거니까 관사 뒤에 써야 돼. 이렇게는 우리가 이론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공부할 때는 읽어야 돼. 자꾸 all the, both the, double the, half the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읽지 않으면 어색함을 몰라 이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케이, the all, the all 전혀 어색하지 않지 않아. the both 너무 편해. 근데 이건 좀 병신 같아. the double 이상하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우리가 all the, both the, double the, half the를 읽었을 때 the half 하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게 돼. 그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을 자꾸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자꾸 읽으셔야겠습니다. 언제 읽어야 되니? 수업 시간에 자꾸 읽어야 돼. 알겠습니까? 쌤이 중간에 딴소리들 많이 한단 말이야. 딴소리 할 때는 보통 언제냐면은 내가 딴소리 하고 싶을 때야. 그때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뭘 하시겠습니까? 이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졸고 있을 때 있지? 쌤은 분노하기 시작하거든. 그 분노를 다른 말로 조정하는 거거든. 오케이, 잠기 얘기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읽어야 돼. 자꾸 이렇게. 읽어보자. all the, both the, double the, half the. 한 번 더 all the, both the, double the, half the. 이것이 바로 관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셨습니까?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면 돼. 그냥 우리 어디를 해석하는 거니? 이렇게 편하게 봐. 편하게 보다가 이제 대명사 나올 거거든요. 언제쯤 나올까? 다음 주쯤에 나오나 대명사? 대명사 나올 때는 진짜 다 모든 것을 신경을 모든 것을 쏟아야 돼. 알겠죠? 대명사 나오고서 모든 걸 쏟았다가 그다음에 뭐가 나오면 접속사 나오거든. 그때는 목숨 걸어야 돼. 알겠어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어차피 처음 보는 거지만 나중에는 상위권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건 다 맞추게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변별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변별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 나왔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오늘 많이 틀렸어요. 이거. 그래서 보긴 다 봐야 돼. 자, 다음에 뭐냐? 바로 관사의 생략이야. 관사의 생략. 자, 관사의 생략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쌤은 그 많은 것을 다 다루지 않고 중요한 것만 다룰 거예요. 그 나머지 못한 것은 언제 할까? 바로 다음 달에 3월 초에 마라톤 특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 특강에는 문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정리한다고 했었죠. 마라톤 특강이 발표가 되면 날짜 발표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들어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편찮으셔도 와야 돼. 근데 교회가 좀 걸리죠. 교회가 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알았지? 그래서 3월 초에 마라톤 특강에서는 문법에 대한 전부를 다 다룹니다. 이틀 동안 다루거든요. 64페이지고 그러지 마. 너무 좋았는데 너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그래서 관사의 생략 같은 거 좀 보자 이제.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관사의 생략 첫 번째. Go to school, go to church, go to hospital, go to jail 또는 prison, go to bed, go to sea. 자, 관사의 생략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Go to school, go to church, go to hospital, go to jail, go to prison, go to bed, go to sea. 오케이? 자, 원래 school 이것은 뭘까? 셀 수 있는 명사거든. 자, 보자.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밖에 없을 때, 즉 단수일 땐 보통 앞에 뭐 붙여야 될까? 관사를 붙여야 돼. 어나 더를 붙여야 돼. 다시 보자. 예를 들어서 apple 셀 수 있는 명사지? 반드시 앞에 뭐 있어야 돼? 관사 딱 붙어야 돼. An apple, the apple 붙어야겠습니다. 반면에 water 이것은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원래 관사 붙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경우만 붙이고 보통 붙이지 않는 거거든. 여기 나와 있는 school, church, hospital 다 모두 다 뭐니? 셀 수 있는 명사야. 원래는 어나들을 붙여야 돼. 즉 붙였냐 안 붙였니? 안 붙였죠? 관사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럼 왜 생략했을까? 무조건 school, church, hospital, jail, prison, bed, sea는 관사를 쓸 수 없을까? 아니 원래 쓰는 거야. 원래 쓰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는 생략을 한다는 거야. 자, 어떤 경우일까 한번 살펴보자. Go to school. 학교 왜 가니? 공부를 안 해보셔서 모릅니까? 학교 왜 가? 공부하러 가잖아. 그래서 go to school의 의미가 공부를 하러 가다 할 때는 go to a school, go to the school 쓸 수 없고 그냥 go to school 관사를 생략해. 즉 관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언제냐면은 본래의 목적을 표시할 땐 뭐라고? 관사를 생략하는 거야. Go to church. 교회 언제 가니? 교회 오빠 만나러? 아니죠. Go to church 뭐니? 예배 보러 가는 거지, 그렇지? 다음에 go to hospital. 병원 언제 가? 입원하다. go to hospital 입원하다. 만약 내가 닥터야. 닥터가 병원 갈 때 어떻게 써야 돼? 닥터 go to hospital, go to the hospital이야. go to the hospital 써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go to hospital은 뭐라고? 입원하다라고 해석될 때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go to jail, go to prison 뭘까? 그것은 뭐니? 투옥되다, 깜빵 가다. 다음에 go to bed 뜻이 뭘까요? 잠자리에 들다가 되겠습니다. go to sea 뜻 뭘까? 뭐라고? 수영하다. go to sea. 수영하다. 오케이. 아주 그 사랑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아니거든. go to sea는 뜻이 뭘까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죠. 바다 놀러 가잖아. 그렇지? 하지만 바다가 주는 원래 의미는 뭐니? 어부들이 떠오르지 않겠어? 그래서 go to sea는 선원이 되다야. 선원이 되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선원이 되다. 자, 한번 읽어보자. Go to school, go to church, go to hospital,
go to jail, go to prison, go to bed, go to sea. 오케이,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I will go to school to play soccer. I'll go to school to play soccer. 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갈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이 문장은 마탱이 같지. 왜냐하면 보시겠습니까?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지. 즉 뭐야? 본래의 목적이 아니지. 그럴 경우는 school 앞에 관사를 써야 돼 말아야 돼? 반드시 써야 돼. 그래서 뭘 써야겠습니까? 어나 더와 같은 반드시 관사를 쓸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표시할 때만 관사 쓰지 않고 본래의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다 관사를 써줘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보자. Go to school, go to church, go to hospital, go to jail, go to prison, go to bed, go to sea. 오케이.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 보자. Though she's a doctor, she hates people. Though she's a doctor, she hates people. 자, 도의 뜻이 뭘까요? 비록 뭐뭐지만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though she's a doctor, 비록 그녀는 의사지만 그 사람은 사람을 싫어한다. 의사인데 사람을 싫어해. 환자 왔습니다. 너 왜 왔냐? 나도 싫은데. 이런 의미죠. 말이 되지 않지만 though she's a doctor, 비록 그녀는 의사지만 사람을 싫어한다. 피를 무서워한다. 그런데 있잖아. 오케이? 자, though she's a doctor에서 도의 의미는 뭐라고? 비록 뭐뭐지만이야. 이것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보어지. 그런데 보어를 맨 앞에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as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은 의미가 비록 뭐뭐지만으로 바뀌게 돼 있어.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도의 의미는 뭐라고? 비록 뭐뭐지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s는 그런 뜻이 없어. as의 뜻은 뭐가 있을까? 뭐뭐 할 때 또는 뭐뭐로써 또는 뭐뭐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비록 뭐뭐지만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뜻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형태가 맨 앞에 보호 떴고 as 나오고 조동사 쓸 때 as의 뜻이 뭐라고? 바로 비록 뭐뭐지만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자. as는 접속사로서 비록 뭐뭐지만이라는 뜻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as가 비록 뭐뭐지만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죠. 언제일까? 그 앞에 보호가 나오고 as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뜻이 뭐가 되는 거야? 비록 뭐뭐지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though she's a doctor를 지금부터 보어 as 주어 동사 고쳐보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불러주세요. 시작. A doctor 보어 나왔죠? as 썼지 주어 동사 she's. 그래서 a doctor she's. 비록 그녀는 의사지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 뭐냐면은 봐봐. 요 형태가 되었을 때 있잖아. 이 형태가 되었을 때 보어로서 만약에 명사 나오면 그 보어는 뭘까? 자, 보어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보어 있지. 근데 만약에 명사 나왔을 땐 반드시 앞에 관사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그냥 명사가 아니라 관사가 없는 무관사 명사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른번이 딱 죽여주고 딱 트래쉬즈를 써야지 맞겠습니다. 바로 관사의 생략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비록 그녀는 smart, 똑똑하지만 매번 시험에서 불합격한다. 비록 그녀는 똑똑하지만 어떻게 쓰면 될까? 불러주세요. 시작. Smart as she is 쓰면 돼. 형용사일 때는 그냥 쓰면 되겠죠. 명사일 때 보자. 비록 그 남자는 군인이지만 떨고 있다. 자, 비록 그는 군인이지만 어떻게 쓰면 될까? 불러주세요. Soldier as he is 쓰면 돼. A soldier as is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보어인 형용사나 명사 뜨고 as 주어 동사에 쓰면 뜻이 뭐니? 비록 뭐뭐지만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중요한 것은 형용사일 땐 그냥 쓰면 되는데 명사일 땐 관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무관사 명사일 때만 가능하다. 자, 정리해보자. 형태가 무관사 명사이면서 또는 형용사이면서 뒤에 as 주어 동사에 쓰면 뜻이 뭐라고? 비록 뭐뭐지만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사의 생략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잘 보시겠습니다. Okay. She is elected a chairman of our company. She's elected a chairman of our company. 자, 잠깐만 말을 쓰고 나서 보니까 좀 이상하네. She's elected. 그 여자는 elected 선출되었습니다. A chairman of a company. 우리 회사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자, 그 여자는 우리 회사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말이거든요. elect 선출하다니까. 자, 쓰고 나서 보니까 되게 어색해 나는. 왜 어색하냐면 보자. is elected가 뭡니까? B 플러스 PP 수동태지. B 플러스 PP 수동태는 뒤에 명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근데 뒤에 명사 나왔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야? 마저 틀려. 마저 틀려. 오케이. 읽어보자. given, called, elected, named, considered. 다시 한번 읽어보자. given, called, elected, named, considered. 자, 지금 언급한 것은 단번이 과거분사지. 원래 B 플러스 PP 수동태는 뒤에 명사를 취할 수 없지만 PP가 뭐라면 읽어보자. given, called, elected, named, considered는 예로서 뭘 취할 수 있다? 명사를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given, called, elected, named, considered는 몇 형식 동사죠? 4, 5형식 동사지. 이처럼 4, 5형식 동사에 B 플러스 PP는 뒤에 뭘 취할 수 있어? 명사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명사를 취한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왜 틀렸을까? 이 체어는 뭐니? 바로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 자, 보시겠습니다.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는 보어로 쓰일 때 관사를 생략한다. 오늘 글씨 좀 못 쓰고 있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쓰기 싫거든. 보자.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자,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보어로 쓸 때는 뭐라고? 관사를 생략한다. 그 여자가 체어머니지. 우리 배웠잖아. 자,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와 일체면 뭐가 되는 거야? 보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우리 회사의 체어먼으로 선출되었다라고 할 때 보거든요. 이처럼 체어먼은 관직이죠. 신분이지. 의장이니까. 그래서 관직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문장에서 보로 쓰일 때 그때는 관사를 생략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쓰면 안 돼. 빼고 She selected chairman of our company로 써야지 맞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사의 생략이야. 자, 관사의 생략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마라톤 시간에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자.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자, 필기를 다 한 사람은 관사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를 마치고 촬영도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중단하시고